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타로와 점성술에 대해서 그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로에 대해서는 수많은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해석의 논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일전에 그 스토리 타로 뭐 이런 형식으로 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스토리 타로는 실제 그 타로를 그 제작하고 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로의 도상학이나 그림이나 또 수의 배열이나 순서나 이렇게 했을까, 그런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타로 카드, 특히 메이저 아르카나는 점성술하고 그 관계를 뗄 수가 없습니다. 점성술, 서양 점성술이죠. 그 앞에서 제가 사주명리에서 합충, 뭐 형충파해, 뭐 이런 설명할 때도 점성술과의 관계, 점성술에서 그 기륭 해석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뭐 에스펙트라고 했었죠. 그 각도, 각 별들의 각도와 또 뭐 행성과 뭐 그 사인 12 황도와의 별자리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타로라는 것과 점성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타로는 바로 이 점성술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점성술에서 해석하는 논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은 타로 해석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리딩을 하고 상담을 할 때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 이미지 해석만이 아니라 그 앞장과 뒷장의 관계들, 그리고 여러 장들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기lum이 다 나눠집니다. 타로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뭐 어떤 오리엔테이션 개념이니까 어떤 지금부터 이제 어떤 걸 공부할 것이다, 이런 것만 중심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게 아마 메이저 아르카나죠. 0번 풀부터 해서 뭐 1번,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천천히 나오니까. 뭐 마법사 카드부터 해서 1번에서 우리가 이제 9번까지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그리고 각각의 카드들은 수비학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1번과 10번, 11번. 자, 지금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실전 타로 리딩, 메이저 아르카나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걸 가지고 제가 한 뭐 거의 2시간 반, 2시간? 1시간 반 가까이 설명한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학적으로 볼 때는 1번과 10번과 19번의 관계들 쭉, 이건 스토리적인 부분과 수비학적인 관계, 그리고 약간 유대교적인, 기독교적인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참고를 했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번과 11번과 또 20번의 관계, 뭐 쭉 이런 식의 타로의 순서와 그 의미, 그런 것들을 쭉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해석을 할 때는 항상 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카드가 하나 나오면은 맨 먼저 이 수비학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응? 일종의 우리가 주역에서 보면은 여기가 막 생겨난 생수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루어지는 성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석장과 이렇게 석장으로 배열될 때는 여기서는 뭐 정반 합이 되겠죠. 정반,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 특히 신라곤, 존 밀턴의 신라곤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론과 천사에 대한 개념과 함께 우리가 예언자들의 이야기들, 이건 뭐 기독교적인 거죠. 에녹스든 이사야든 성경에 나오든 뭐 외경에 나오든 그런 많은 부분들, 사탄과의 관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 우리엘이라고 뭐 신라곤을 참고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에녹스와 함께 여러 가지 예언서들이 다 녹아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무엇이 좀 보충이 돼야 되는가. 여기서 이 도상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부분 보면 점성학이 아니고 점성술이죠. 아스트롤로지에 대한 보통 12개의 12황궁이 있습니다. 12궁과 10개의 행성과 크게 보면 이게 답니다. 그 12개 하우스의 개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점성술에서 하우스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개념도 그 12궁으로 좀 전달하면 될 것이고, 그 10개 행성이라는 부분과 그 4원소라는 개념이 빠져 있죠. 지금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12개의 궁, 황도 12궁과 그 10개의 행성을 하면 22장입니다. 그게 바로 타로가 22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고대 그 고전 점성술에서는 달과 태양과 달 그리고 이제 5행성이 있어서 나머지 3장을 4원소에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 같은 경우 흙에 대한 부분들은 흙은 물질적인 부분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를 이제 공기, 지금은 천왕성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그 점성술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 이거는 해왕성이 되죠. 그리고 한 가지는 뭐가 되죠? 여기는 토성이고 명왕성이고 태양이고 목성이고 화성이고 지수합풍, 화가 화성이고 명왕성 여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현대 점성술에서 명왕성이 발견된 건 뭐 제가 근대죠. 현대 근대에 발견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화가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다 정리해 드리니까. 그리고 크게 또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아마 이렇게 7장씩 설명한 게 있었을 겁니다. 메이저 아르카나 실천 타로 리딩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한번 보고 오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1번과 10번의 관계, 그리고 1번과 2번의 관계, 이게 지금 이 방송이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지금 이걸 점성술 타로 공부를 최근에 하셨거나 한다면 제가 지금 수비학 부분하고 앞에서 이제 메이저 아르카나 실전 리딩하는 스토리 부분들, 뭐 천사론 같은 경우는 뭐 궁금하신 분들 만약에 글을 쓰고 싶다거나 뭐 크리에이티브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면 천사론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요 정도 보면 됩니다. 천사론에서 이제 신라군, 존 밀턴의 신라군 같은 경우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약간의 뭐 경강부여하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점성술 타로를 한번 들어가 보면 먼저 플래닛, 행성이죠. 10개의 행성, 10개의 행성을 보는데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태양계로 이렇게 보면 태양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 목성, 금성이 있습니다. 고전 점성술에서는 이 다섯 행성과 태양과 그 다음에 달이 있죠. 태양과 달 다음에 이제 5행성을 가지고 전체 천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이제 현대 점성술에서는 이게 발견되면서 그때 이제 또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뭐 토성과 목성 주위에 뭐 케레스, 뭐 이오 뭐 이런 이제 부수적인 행성들이 작은 행성이 아니라 위성들이죠. 위성들에 대한 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케레스 하면은 데메테르죠. 뭐 대지의 여왕 뭐 그런 거 있고 이호 하면은 뭐 헤라도 있고 제우스의 아내 뭐 이런 것까지 다 했어. 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해서 현대 점성술은 이야기하고 고대 점성술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응? 천왕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호를 표시하죠. 해왕성은 뭐 넵튠,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이니까 삼지창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명왕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표시를 합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그 쟁반 위에 쉽게 말하면 쟁반 위에 이런 원이 있느냐 아니면 쟁반 밑에 원이 있느냐 여기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나 있더라 뭐 이런 거고 이 의미 자체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은 이걸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하다. 눈에 익히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자, 연관시켜서 보면 됩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태양은 그대로 뭐 이거 태양 같죠? 태양이니까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달은 뭐 달이죠. 조성달 같은 이런 것이고 요 두 가지 수성과 이게 그 내행성이라고 하죠. 지구를 볼 때 이게 안쪽에 있는 요런 내행성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것이 이제 그 수성입니다. 헤르메스죠. 머큐리. 헤르메스라는 이제 다 이제 신화에서 가져온 거니까 비너스고
비너스는 뭐 이제 여성을 표시하는 남녀 성별 표시할 때도 이게 여성이고 이게 남성이죠. 이건 화성입니다. 아레스. 그런 신화에서는 그런 이야기하고, 지구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표시를 잘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포르투나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보기로 하고, 목성 뭐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그려졌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목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성, 일단은 처음에 올 때는 내행성 중심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토성, 목성과 토성 정도. 이런 금성과 화성은 그거죠. 금성 여자, 화성 남자 뭐 이런 이야기 했듯이 이거는 우리가 성별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되고, 수성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뿔을 달고 있더라. 헤르메스의 어떤 뭐 날개 같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고, 나머지 목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우스죠.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번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토성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제우스의 아버지죠. 나중에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크로노스의 어떤 성기를 잘라서 던지면 바다에 던졌는데 거기서 거품이 보글보글 나서 아프로디테가 조개 속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의 그 히라엽 신화에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거죠.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것은 이제 낫입니다. 낫. 그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타로 거기서 보면은 이제 9번 은둔자를 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뭐 지금 이제 그거는 약간 경강부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난 뒤에 원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달이 나중에 점성술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우리 타로에서는 여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공전 주기가 있고 일일 평균 또 도는 59.8도,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 천공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몇 도가 도느냐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게 속도가 좀 다르죠. 뭐 텀이나 황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면 되고, 수성은 뭐 88일에 한 바퀴씩 돌죠. 태양 주변을. 그리고 뭐 북항이 남항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점성술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어떤 이제 뭐 보통 뒤로 후퇴 레트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뒤로 후진해서 움직여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표시인데, 이런 게 있구나. 이건 점성술을 제가 나중에 할 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달은 뭐 27일과 7시간 43분 한 바퀴 도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금성 같은 경우는 224일 정도 돌더라. 이게 실제로 천궁도 천문역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천궁도를 계산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제 뭐 많은 프로그램에서 바로 뽑는 거죠. 근데 개념적으로 우리가 대략 알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빨리 도는 것들은 좀 헷갈리더라도 이게 한 12년에 한 번씩 도는, 화성은 이제 1년과 320일이지만 목성 같은 경우는 12년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토성은 29년, 거의 30년 한 바퀴 도는 거죠. 그 목성과 토성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경우는 크게 또 우리가 기룡을 따질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천궁도만 가지고 나머지 행성의 변화는 계략적인 걸 가져가더라도 목성과 토성 정도를 가지고 태어난 천궁도만 가지고도 계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거는 이제 점성술에서 이야기고, 사주에서 그 우리가 타로에서는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라는 겁니다. 제가 공부 좀 했다 이거 티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외울 거 뭐냐, 이건 태양이다, 달이다, 수성이다, 금성이다, 목성이다, 토성이다, 화성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다. 명왕성 같은 경우는 플루토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 천왕성 같은 경우도 이 화성 표기 안에 점을 이렇게 찍어서 표시하기도 하고, 대체로 뭐 어떤 것이 오든 우리는 여기서 주로 저는 이 표시를 쓰려고 합니다. 플루토를 쓸지, 제가 이거 원래 뭐 PPT로 그려가지고 모양을 내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걸 우리가 일단 이해해야 된다. 이걸 보면은 수성이구나, 금성이구나, 목성이구나, 태양이구나, 달이구나,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좀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좀 이야기하기가 좀 편합니다. 나중에 이걸 뭐 기호화 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점성술 사화로 두 번째 사인이 뭐냐 하면 그냥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하늘에 있는 별자리, 황도라고 하죠. 황도. 아무튼 자, 황도, 유칼립틱, 이게 뭐냐 하니까 지구에서 볼 때 이거는 이제 그 천동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동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천동설인데 특히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입니까? 거의 한, 그러니까 AD 한 1세기에서 2세기 경임이죠. 이분이 이제 그
뭐 천문학 집대성입니까? 뭐 그런 걸 이제 쓰면서 그게 이슬람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알마게스트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아무튼 거기서 엄청난 그 기록을 남기죠. 그 전대에 있었던 그 기록들을 다 이게 집대성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뭐 천문학을 다 그 별자리는 기원전 한 BC 한 1, 2세기 뭐 히파르코스입니까? 뭐 이름은 그런데 그때 이제 별자리는 다 이제 그려졌죠. 그리고 웬만한 점성술적인 부분은 그리스 시대 기원전 한 1세기에서 BC 1세기, 2세기 이전에 많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좀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뭐 점성술의 아버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AD 뭐한 100년, 150년경 이때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동양 사주 명리학이나 아니면 뭐 삼명법이라고 있는 나보 모형이나 이런 관계들을 한번 좀 짚어볼만 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아무튼 황도라는 것은 별의 겉보기 운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겉보기 운동 어렵죠. 다른 게 아니라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태양도 별입니다. 지구상에서 그 점성술에서는 지구에서 이제 태양이 계속 이렇게 쭉 움직입니다. 그럴 때 각각의 우리가 24절기가 있죠. 24절기가 있으면은 동양에는 24절기인데 서양에서는 보면 12가지로 나누죠. 그게 양자리부터 시작해서 양자리가 시작되는 게 춘분입니다. 춘분이 양자리에 시작되는데 춘분에서 봤을 때 이 태양이 이렇게 돌면서 어느 별자리 아래에 있는가, 어느 별자리 아래에서 시작되는가, 그게 이제 바로 춘분에 들어오는 자리, 거기가 이제 양자리라는 겁니다. 양자리. 응? 자, 춘분이 이렇게 됐을 때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은 태양이 이 양자리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 춘분이 지나겠죠.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3월 21일이니까 뭐 4월 한 21일경 춘분 다음에는 뭐죠? 춘분 입하 다음에는 입하 다음에 망종인가요? 망종인가? 그건 헷갈리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동양에서 절기로 본다면 이제 두 절기씩인 거죠. 실제 동양 12지지에 본다면 이 중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입춘 정도가 되는 것이고, 입춘이 아니라 입춘, 여기는 고구가 되겠네요. 고구, 여기가 그러니까 주문이니까 여기가 입춘이고 여기 시작되는 게 이제 고구쯤 되겠네요. 고구. 여기 입춘은 여기가 입춘이에요. 여기가 한 2월 한 4일쯤 되고 여기가 2월 한 21일경 20일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3월 21일 시작될 때가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여기인 겁니다. 보이는 게. 그리고 이제 양자리 뭐죠?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뭐 개자리, 사자자리, 뭐 처녀자리, 천칭, 그리고 정갈, 사수, 염소, 그리고 이제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금호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그해궁이다 이런 뭐 쌍자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는 한자 말고 그건 일본식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말 별자리로 가자고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궁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 시작되는 게 이게 양자리입니다. 양자리. 백양궁이라고 하죠. 양자리 3월 21일. 여기가 어떠냐 하니까 춘분입니다. 춘분 때 양자리가 어떻게 태양이 여기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이 자리로 이제 태양이 있는 뒤에 이런 양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4월 21일부터 하면은 이제 금호궁이 되고 춘분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입하가 되고 망종인가요? 소만인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월 21일에는 이제 쌍둥이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 22일 여기가 어디다 이제 하지가 되겠네요. 하지가 되면서 이제 개자리로 바뀌는 거죠. 반대편에 보면 이게 동지가 되겠죠. 동지가 되면서 어떻게 마갈궁 염소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12월 21일 보통 우리는 12월 22일을 동지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지와 동지를 보면은 한 2, 3일 정도가 낮밤 길이가 비슷합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을 가지고는 크게 뭐 이야기할 건 아니더라. 그리고 춘분이면 여기 추분이겠죠. 자, 추분 지점에서부터 이제 천칭 자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절기를 보고 뭐 계절을 보고 하는 거는 쉬운데 왜 이 기호를 다 외워야 되나? 여기서 기호를 외워야 되느냐? 응?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타로로 공부할 때는 그걸 반드시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리, 황소자리, 상둥이자리, 개자리, 그리고 사자자리.
그리고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사수, 염소, 물병, 아,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자리인 거죠. 뒤에서 보겠지만 이건 4번 황제입니다. 황제 카드에 보면은 그 염소가 있죠. 그리고 왜 황제 카드가 4번인가? 4월이 메인이기 때문입니다. 3월 21일부터 해서 4월 한 20일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황제 카드가 이제 4번을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뭐 5월달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금어궁, 그리고 이제 상자궁하고 이제 거예궁인데, 이 모든 이 모양들이 보면은 이 실제 카드에 보면은 사자에 보면 사자가 이렇게 사자 꼬리가 있죠. 거예궁에 보면 앞에 바퀴가 두 개가 있는 뭡니까 뭐 천사론으로 보면은 우리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바퀴가 있는 뭐 바퀴 개의 뚜껑 뭐 이런 방위 지킴 보호 가장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퀴가 두 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핑크스가 두 마리가 있었던 거죠. 그 상징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는 그 타로 카드 메이저 아르카나는 여기서 와 있다는 겁니다. 천칭이라는 건 뭡니까? 저울이죠, 저울. 이건 정의 11번 카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이게 보면은 마르세유에서는 이제 9번이었다가 이게 11번으로 왔는가? 이 별자리 점성술, 이거 점성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점성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2궁, 그것 때문에 웨이트 쪽이나 황금차이백회에서는 이 9번이 아니라 이건 11번으로 와야 된다. 마르세유에서는 아직도 이 9번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약간 저런 오류가 좀 생기더라. 그런 겁니다. 정갈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죽음이죠. 죽음. 됐어요. 정갈이라는 것은 죽음과 밀접한 관계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재생이죠. 부활.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뭐 그런 겁니다. 사수자리 같은 경우는 이게 켄타우로스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반인반마죠.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스승, 멘토를 상징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계되어 있다. 역마와도 관계되어 있다. 반인반마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는 뭐 그런 게 있고, 염소 카드는 그리고 왜 사수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제 카드가 있죠. 절제. 천사가 이렇게 해서 물을 따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꼭 활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뭐 퀘세트라고 이제 히라브로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수 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퀘세트라는 거는 원래는 무지개죠. 그래서 무지개에 꽂힌 붓꽃도 타로 카드에 보이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엄청난 많은 것들이 녹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씩 나중에 점성술을 먼저 정리하고 난 뒤에 그렇게 보면 되고, 염소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소라는 것은 판신이죠. 판신. 판신과 관계되어 있고, 굉장히 뭐랄까 예술적으로 본다면 예술적인 성취는 뛰어나겠지만 어떤 방종과 타락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적인 부분하고도 굉장히 밀접 관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 데빌 15번 카드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6번은 중간에 빠집니다. 16번은 이제 화성이죠. 화성과 관계되어 있는 이 별자리이기 때문에 빠지고, 여기도 중간에 보면 나중에 이제 10번 같은 경우 운명의 수레밖에는 이제 목성이 되는 겁니다. 목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그게 빠지게 되고, 여기는 이제 물고기 자리죠. 물고기 자리인데 이거는 18번의 문 카드입니다. 문 카드. 실제 달이라는 것은 이번에 고위여사제입니다. 앞에서 잠깐 봤듯이 고위여사제가 이제 달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타로 카드에서 이제 문이라고 했던 거는 18번이죠. 18번이 바로 이 물고기 자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양을 보면 타로 18번 카드 보면은 물이 이렇게 있고 개가 이렇게 있고 난 뒤에 기둥이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나 있고, 바로 이걸 상징한 게 물고기 자리를 상징한 겁니다. 이게 크게 보면은 뭐 희생과 죽음과 새로운 뭐 재생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좀 굉장히 좀 불안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처녀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9번 은둔자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은둔자 자체가 보면은 이 모양하고 사실은 좀 비슷하게 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이제 도상학적인 부분이 이런 식으로 12궁과 10개 행성을 가지고 타로 카드가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22개의 메이저 아르카나가 나온 거죠. 잠깐 설명했듯이, 이거는 뭐 뒤에서 봐야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10개 행성, 10행성과 12개의 궁, 12사인, 12사인과 10개의 이제 플래닛은 반드시 외워야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이게 우리가 타로 카드에다가 바로 접목시키면 됩니다.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은 이제 건너뛴다고 했습니다. 10번은 이제 목성입니다. 이건 별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는 11번 균형이죠. 그리고 12번도 또 건너뜁니다. 이거는 해왕성. 해왕성이라는 거는 원래 지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원래는 여기는 지수화풍에서 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기호적으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아무튼 그렇고 여기는 이제 13번 죽음, 데스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14번 사수, 15번 염소, 그리고 16번은 또 이제 화성이라고 했습니다. 화성, 폭발, 전쟁, 뭐 엄청나게 이거는 갈등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 무너지는 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 17번에 이제 그 우리가 별 카드죠. 별 카드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물병을 두 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카드에 보면은 바로 그거는 지금 물병 자리를 가지고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번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물고기 자리가 되더라. 이것만 이해해도 굉장히 그 폭이 뭐랄까요? 그 그림이 왜 타로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가 메이지 아르카나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 각각의 우리가 이해할 때는 타로를 가지고 제가 스토리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이 각각 그 별자리들 이런 자리들에 보통 우리가 별자리 뭐 이런 그 운세를 보죠. 별자리 운세 말도 안 되는 것들이지만 아무튼 그 공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별자리가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아무튼 점성술을 조금 중간중간 설명을 할 테니까 하면서 갈 거니까 실제 별자리 점성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천공도를 보지 않고도 점성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것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또 외워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12하우스와 뭐 12궁이 있습니다. 12하우스 이거는 이제 태어나는 점성술에서만 적용되고 사실은 타로에서는 이거 적용할 수가 없죠. 태어난 출생의 어떤 상승궁이라고 상승점이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 하면 뭐 어센던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태어나는 순간에 태어나는 순간에 맨 정동쪽에 있는 그 별자리 그 12궁 있죠. 그 중에 한 자리가 바로 1하우스가 되는 겁니다. 1하우스를 다시 이제 12개로 나눠서 이제 12하우스를 해서 각각의 1은 어떤 의미고 2는 어떤 의미고 3은 어떤 의미고 이런데 이 자체가 보면은 거의 별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좀 비슷합니다. 어떤 명리학에서 보면은 그 12신살이라는 게 있었죠. 12신살이라는 게 보면은 12운성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12운성에서 이렇게 왔듯이 여기서 보면 12하우스라는 것도 12사인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거기서 약간의 변형이 있고 그 사원소 같은 건 무엇이다? 지수화풍이죠. 사실 지수화풍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점성술을 할 때는 한자 화지풍수 이렇게 해야 된다. 화지풍수.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자리부터 해서 우리가 금어궁 그리고 상둥이 자리 또 이제 뭐 거해궁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이런 식으로 거해궁 될 때 여기가 화지풍수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계속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자가 또 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제 화지풍수 점성술 공부할 때는 포엘러먼트 이렇게 외우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게 양자리입니다. 양자리는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함께 이 1하우스 성격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12운성 점성 그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면 약간 생지와 이렇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는 묘지가 되겠죠. 묘지 죽음이 되니까 여기는 보면 이제 파괴 정체 죽음 이게 정갈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왕지죠. 왕지니까 여기는 또 사자 자리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유사함이 있더라. 그래서 서양 점성술과 동양 명리학과 뭐 음양론이겠죠. 음양논리와 서양 점성술이 가지고 있는 뭐 카발라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가 영향을 받고 주고받았을까 너무나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진행하면서 점성술을 모르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사주를 공부하셨던 중심을 하셨던 분들은 사주 명리적인 개념이 있으면은 함께 설명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점성술만 공부하셨던 분들도 뭐 약간 천간지지 나오면 머리 아파 한자 나오면 머리 아파 이런 분들도 이걸 제가 12지지와 함께 명리학적인 설명 오행적으로 같이 설명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타로까지 이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다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동양에 이제 오행이라고 있었죠. 목화토금수 하지 여기 있는 사원소는 조금 다릅니다. 개념을 사상 개념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그것은 좀 차이만 좀 두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양자리부터 해서 화지풍수 제가 1, 2, 3자를 했죠. 이건 이제 화우스 순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고 화지풍수 그래서 이제 화 자리가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화상궁이라 해서 상이라고 붙이죠. 상궁
불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궁이다. 나머지는 뭐 지상궁 해서 이게 땅과 관계되어 있는 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이너 아르카나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 아르카나에서 이거 완저가 되죠.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완저가 되고 지는 이제 펜타클이 되는 거죠. 동전이 되고 그 풍은 뭐다? 풍은 이제 소드가 되는 겁니다. 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는 뭐다? 이거 컵스가 되는 거죠. 우리는 뭐 그 타로에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 지점들 어디서 나왔다? 히포크라테스의 사채액설이 있었죠. 어떤 인간의 이게 화지풍수로 나눠가지고 인간의 성정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뭐 담적질이니 뭐 흑담적질이니 뭐 이걸 우울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점액질이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쭉 나눈 게 있습니다. 그걸 다 결부시키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여기서 이 표에 뭐가 있냐면은 활동성이냐 고정성이냐 변동성이냐 활고변 이것도 ASC 앵귤러느냐 석시던트냐 뭐 K던트냐 점성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는 이게 만약 양자리가 원래는 근데 하우스라는 거는 1번이 될 수도 있고 뭐 1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마지막 동쪽 지평선에 무엇이 어떤 별자들이 있느냐 그거는 뭐 태어난 시간마다 다 다를 거니까 아무튼 여기 1번 자리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양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이런 성격에다 1번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 자기 내면 개인성 그리고 이제 불이 가지고 있는 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활동성 뭐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또 여기서 궁 자체가 활고변 여기도 이제 활동궁이라는 거죠. 변화나 활동성 이런 거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다면 엄청나게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전제하에 나머지 이제 별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게 점성술이라고 한다면 타로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인 거지. 그리고 이제 12선 지금 타로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에 걸 알고 나면 점성술 타로에서는 자, 이 각 궁이 가지고 있는 소위 뭐 지배 원칙과 지배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룰러라고 하고 지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배 원칙에 이제 이거 룰러라고 하죠. 지배성을 룰러라고 하고 이거 뭐 도모사일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이걸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개자리는 달만 이렇게 다른 개를 지배합니다. 개의 궁을 지배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자궁에서는 태양이 지배하더라. 그리고 이제 상둥이와 누구죠? 이제 처녀자리에서는 수성이 지배를 하더라. 그리고 황소궁과 전층자리에서는 금성이 여기 지배하더라. 그리고 화성은 양자리와 정갈자리를 지배하더라. 또 여기서는 사수자리와 물고기자리는 목성이 지배하더라. 자, 토성은 또 염소자리와 그 물병자리를 지배하더라. 자, 이러니까 여기서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기호를 일단 외워야 됩니다. 기호 암기. 기호를 암기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게 또 토성 목성이 아니라 바로 토성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거는 이 지배성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일단 그걸 좀 알면 될 것 같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동양에서 보면 육합하고 똑같습니다. 지지육합. 지지육합에 보면은 여기가 오미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잘해볼까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가면은 자 자축을 해서 합토를 합니다. 합토를 하는데 이게 뭐다? 우리는 이제 수토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두 자리 물고기 자리와 사수 자리는 보면은 해죠. 인해 합을 합니다. 인해 합목이죠. 그리고 양자리와 정갈자리 이거는 묘술 하면은 합니다. 합화 육합에서 그러죠. 묘술이 만나면은 화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진유는 합금이 되는 거죠. 진유합을 하면 지지육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와 신이 만나면 이제 합이 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미도 합을 하면은 화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토가 되죠. 토가 되는데 이건 화토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여기서는 저 서양 점성술에서는 달과 태양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두 개가 이게 중복되는 걸 서양에서는 화토 개념과 수토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주역적인 그 곤토와 이제 간토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토와 화토가 구분되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이런 부분이 구분되더라. 명리학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그리고 요거 조금 전에는 이제 고전 점성술이죠.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 이게 이제 발견되기 전입니다. 근데 그게 발견되고 난 뒤는 어떻게 좀 변화가 생깁니다. 천왕성은 이렇게 물병자리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고, 해왕성은 물고기 자리를 지배하게 되고, 명왕성은 이 정갈자리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뒤에서 이제 살펴볼 거니까 요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그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이겁니다. 각각의 이거는 나중에 보겠지만 뭐 기능항진이라 이야기합니다. 기능항진 영어로 하면 뭐 exaltation 뭐 이렇게 되겠죠. exaltation 지배성이라는 것은 뭐 domicile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뭐 룰러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수성 여기 물병자리의 수성은 토성이 되는 것이고 룰러는 토성이 되고 그 지배하는 기능 항진되는 힘을 아예 파이팅기까지 하는 게 수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타로 카드 우리가 18번이라 했습니다. 수성은 1번이라고 했고 토성은 2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리들은 그리고 염소 자리와 함께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대단히 이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있을 때는. 근데 이 자리하고 이제 대척점에 있는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쭉 반대로 하면은 사자 자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네요. 사자 자리. 이 사자 자리하고는 이거는 나중에 폴이라고 합니다. 폴. 사자 자리에 있는 사자 자리를 만나도 불편하고 이 태양을 사자 자리에 눌러줘 지배자 이런 것도 불편하는 겁니다. 만약에 카드를 펼쳤는데 뭐 19번 태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8번에 사자 자리가 나오더라. 만약 18번, 1번, 21번을 뽑았는데 이 중에 두 개 뽑았는데 19번 이렇게 나오면 아우 큰일 났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응? 점성술적인 해석입니다. 이 개념만 이해하면은 타로 해석이 정말 이게 뭐 박력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타로는 뭐 천왕성, 해왕성 이거는 뭐 우리가 새로 발견된 별들이니까 이건 접목하면 됩니다. 접목시키면 아까 보니까 우리가 수성하고 뭐 이런 별들이 천왕성이 명왕성을 만나면 지진 나는 겁니다. 수성하고 명왕성이 최악의 관계는 겁니다. 이게 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뭐 파나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그 형충파해 뭐 이런 게 있듯이 나머지 관계들 사자하고 태양하고도 뭐 이거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이해하면 된다. 이게 두 개에 뭐 이거 두 개 이렇게 겹쳤다면은 그거는 네 장을 뽑았는데 두 장 있다. 그거는 당분간 뭐 그 문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점성술 타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스트롤로지하고 타로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앞에 지배 원칙, 지배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전 점성술이 아닌 현대 점성술에서는 이 세 별자리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를 이제 타로 카드를 대입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4월달이 메인이죠. 메인이기 때문에 양자리가 4번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부터 9번까지는 4, 5, 6, 7, 8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넘어가는 처녀자리까지. 10분이 빠졌죠. 10분이 왜 빠졌냐? 10은 1 더하기 1형은 다시 1로 돌아가기 때문에 빠진 거겠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다시 1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10분이 되는 것은 이제 목성이 되는 겁니다. 원래 1은 수성이죠. 수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10은 다시 이제 목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번이 달이고 3번이 금성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는 11번은 천칭자리입니다. 11. 자, 숫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11이라는 숫자가 보면은 주로가 이제 두 개씩 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뭐 상수학적으로 수비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1 더하기 1은 2와 관계되어 있고 2는 뭐 달 카드와 관계되어 있고 고위사제 카드와 관계되어 있고 그건 고위사제 카드는 문하고 달 카드 이게 달 카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달 행성의 달과 관계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12번은 빠졌습니다. 12번은 원래는 이제 화지풍수 사원소에서는 수를 가리켰지만 이제 해왕성을 가는 겁니다. 그 13번은 뭐다? 정갈자리가 13번이구나. 14번은 사수자리구나. 사수자리 그 퀘세트로 했었죠. 천사의 날개 때문에 이런 겁니다. 날개와 함께 물잔에 있었죠. 그 염소자리 같은 경우는 염소 그대로 있죠. 이런 성격이 있었고 15번은 염소 데빌입니다. 그리고 16번은 빠져 있습니다. 16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화성이죠. 화성 무너지는 탑이 가지고 있는 1 더하기 6은 7이 가지고 있는 것은 7번째 아무튼 뭐 그런 식이다. 요 부분 약간 제가 뭐 경강부여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게 17번 같은 경우 물병자리죠. 물병자리는 카드 자체가 물병을 두 개 들고 있습니다. 물을 붓고 있죠. 땅에, 강에 이런 부분이 있고 18번은 다시 뭐 이렇게 벽이 두 개 있는 그게 이게 물고기입니다. 바다가 있고 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더라.
그리고 난 뒤에 0번은 천왕성입니다. 바보 카드는 천왕성. 원래는 이거 공기였죠. 공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게 불이면은 이렇게 하나 작대를 꺼주면 이게 공기입니다. 그리고 해양성. 해양성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물이었습니다. 물은 아래로 떨어지니까 역삼각형이 되는 거겠죠. 명왕성은 원래 이제 불이었습니다. 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상승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에 떨어지는 이게서 하나 더 꺼면 이게 땅이 되는 겁니다. 지. 그렇죠. 수와 화는 굉장히 순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와 땅 이것들은 약간 여기는 너무 이제 감정적인 우울질적인 이런 부분이 있고, 점액질은 너무나 이게 뭐랄까 재산이나 물질성 투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게 고전 점성술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 현대 점성술에서는 그런 화지풍수 사원수를 배제하고 천왕성, 회왕성, 명왕성 못을 0번과 12번 행면이죠. 거꾸로 매달린 자 20번 여기는 이제 심판이죠. 심판 카드 심판 그것과 죽음과 재생과 갱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13번과 20번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카드를 이제 연결하면 됩니다. 3번 금성이고 1번 수성, 19번 태양이죠. 태양이 그대로 있고, 달 여길 조심해야 되는 게 2번 고유의 사제가 달 카드입니다. 뭐 달의 의미는 고유의 사제를 설명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카드에서 문 카드죠. 문 카드 여기서는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했던 물고기 자리와 이런 부분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10번 토성, 21번 토성이죠. 21번 토성이라는 것은 모든 게 죽음과 갱생 뭐 이런 시간 개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그렇죠. 낫을 들고 있는 크로노스의 모습이 그 히랍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가 시간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이 토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뭐 토성은 21번이 됐던 거는 그런 시간의 마지막 종착적이죠. 종착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다. 요 부분만 이해를 한다. 타로 공부는 거의 이제 지금 제가 스토리 타로를 했었죠. 스토리 타로에서 수비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비학적인 부분하고 스토리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켰고, 그러고 난 뒤 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지배 원칙을 할 수가 있다. 지배성과 기능 항진. 여기서 얘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얘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것들은 물론 굉장히 나쁩니다. 나쁘고,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동양 점성술에서는 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서양 이제 천공도에서 보면은 점성술에서는 사각입니다. 사각. 사각이 되는 스퀘어라고 하죠. 스퀘어. 이제 90도. 각 90도 각에 있는 이런 관계들은 대단히 또 싫어합니다. 서로가. 관계, 경쟁적인, 갈등적인 관계. 그리고 오포지션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 이제 90 스퀘어하고 오포지션하고 같이 만나는 길이 다 만났다. 이게 지진난다는 겁니다. 동양에서 본다면 이제 삼형사라고도 관계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서양 점성술과 사주 명리학과 타로 카드가 하나로 엮어서 다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서양 명리학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히 좀 편할 겁니다. 근데 물론 이 기호를 먼저 외워야 되겠죠. 그 점성술을 하셨던 분들도 제가 하나하나 지금 명리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부족한 분들은 제가 기초적인 부분 이야기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특히 그 제 유튜브에서 명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도 좀 되실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10개의 행성과 10개의 12사인 별자리와 타로 이렇게 다 붙이면 이런 게 나온다. 자, 요것만 이해하면은 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지배를 한다니까 이제 룰러라는 게 있죠. 이게 도모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 별자리와 별자리 사이에 어떤 그 별들이 있는가, 행성이 있는가, 이 관계가 이게 얘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점에서 시작이 됐는데 내가 이걸 지배할 수 있는가, 이런 별자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척공에 있는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능 항진이라고 했었죠. 엑셀테이션이라고 하는 바로 이 뒤에 있는 빨간색 이 별자리에는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카드가 그런 거 15번과 16번 만나면 대단히 화이팅이 있는 겁니다. 13번과 0번을 만나도 그렇고 바보 카드, 11번과 21번, 그리고 함께 뭐 이게 3번을 만나도 좋고 5번을 만나도 좋고, 그 반대에 있는 달을 만나도 부분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능 항진은 서로가 반대편에 있는 것끼리 간섭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크게 좋은 것보다는 불편한 게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적인 부분이니까. 특히 이제 반대편에 대측점, 180도 맞은편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수성과 명왕성, 뭐 태양 이런 것들은 대단히 서로가 답답한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더라. 그리고 나한테 조금 전에 이렇게 대척점에 있다는 게 이제 폴이고, 그 다음에 이제 90도, 스퀘어에 있는, 90도에 있는 이 별자리들, 이런 자리들도 보면은 해석할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서 다른 것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행성들, 기능 항징별이나 룰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어떤, 바로 여기서 폴이죠. 오포지션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나 이렇게 여기서 사각을 한다면은 소위 동양에서 말하는 2파 1충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흉하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해석하든지 간에 이 카드가 아무리 좋은 카드가 나오더라도 그 배열상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비학적인 부분은 최종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성수비라고 접목시켜 버리면 수비학은 그닥 필요가 없습니다. 수비학은 이 카드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구성되었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비학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 정도만 타로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뭐 좀 가만히 있기에는 아까울 겁니다. 계속 떠들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타로를 일단 사서 제 방송을 좀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점성술하고 함께 이런 부분들은 활동군, 고정군, 변통군 이런 것과 함께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여기에 또 사원소들은 또 어떤 자리고, 그 사원소와 활동군 이게 또 어떤 자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한 장 카드 한 장 한 장 뭐 설명해 보면은 뭐 그닥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요 정도로 하고, 사주 뭐 타로 공부하시고 점성술 하셨던 분들이 사주적인 부분 좀 공부가 좀 약하다, 기초가 좀 부족하다 한 분들은 이걸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천간지지도 모르고 보면은 좀 지진 날 것이고, 천간지지 정도 보시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나 그리고 뭐 제가 유튜브에 지금 사주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점성술과 타로 중심으로 해서 사주 명리와 어떤 또 연관성이 있는가 이렇게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